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먹는 야채, 파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친 말로 팥값이 유례없이 오르면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분들이 늘면서 이런 새로운 말도 생겼습니다. 자, 겨울 팥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지난해 날씨가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파농사 이전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자, 겨울 파의 주요 생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를 짓고 있는 손정훈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계십니다. 파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여 년 됐습니다. 아, 20여 년, 굉장히 오래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네. 진도 하면 그 과거의 겨울파의 주요 생산지였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어때요? 겨울 대파를 지금 신안하고 이제 양분하고 있죠, 이제는. 아, 신안하고. 네네. 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진도 대파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마트에서 파를 살 때는 한 단 가격으로 대부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네. 산지에서는 평당 가격이 책정된다고요? 그렇죠. 농가들은 대부분 평당으로 팔죠. 매매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매시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예. 이제 포장 거래를 하고 있죠. 산지 유통인들과 같이 그 포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포장 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밭대기 거래죠. 아, 예. 예. 그냥 밭을 평당 얼마씩의 가격을 받고 그냥 넘기는 거죠, 통째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올해 유례없이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산지에서도 판매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뭐 초반에 파신 분들은 내년 수준이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팥값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파신 분들은 고가에 파셨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올해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반 시작가는 한 5천 원 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서 2만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좋으면 예. 포장거래 가격도 올라가니까 따라서 예. 아무래도 상승한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으니까 예. 좋죠. 비싸면 좋은 겁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좀 파가 좀 넉넉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네. 올해는 날씨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재배 면적도 줄고 날씨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예. 좀 생육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죠. 차이가 많죠. 예. 뭐 지금 2020년 말 같은 경우도 예. 초반에 일찍 11월경에 판매하신 분들은 고가를 못 받았어요. 물건은 줘도. 아, 그 당시 11월에 가격은- 판매하신 분들은 그 좋은 가격을 못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시장 가격이. 예. 그리고 2월쯤에 파신 분들이 제일 고가를 받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올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 예. 목소리에서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일단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11월에 판매하신 분은 그 높은 가격에 받지 못하셨고, 네. 이후인 1월에서 2월 정도에 판매하신 분은 그래도 좀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파 농사 20년 지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팥값이 오른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울 대파 처음입니다. 파 농사 지은 이후에는 이런 가격에 판매가 된 적은 처음이에요? 네네.
예. 처음 있는 일이죠. 20년 동안에 나 이런 가격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좀 신기합니까? 아니면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농산물 가격을 예. 뭐 아무도 모르잖아.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요. 예. 진짜 이런 가격이 받았다는 거 진짜 농민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나 본데요. 네. 올해 이렇게 가격이 뛴 이유로 네.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지난해 파농사 짓기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나요? 그러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파는 남부지방 파는 1년 재배인데 예예. 여름에는 장마였고요. 계속 90일 동안.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한 60일 동안 또 가뭄이었고요. 예예. 그렇겠군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서 지금 1월경이죠. 1월경에 폭설이 와가지고 다 또 망가지고 그래서 팥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 걱정도 있으시겠어요. 가격 많이 올라서 너도 나도 파농사 짓겠다고 하면 내년에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걱정되는 게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양이 있는데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파농사를 많이 지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묘사에서 판매된 지금 수량이 엄청난가 봐요. 예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겨울이 걱정되죠. 예. 아니 그 파 종자가 이제 동났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주변 농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너도 나도 파농사 할까봐. 그렇죠.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올해.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그 파가 1년 농사라고 하셨는데 네네. 파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까? 지금 진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거의 끝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진도에는 남은 파가 거의 없겠네요? 네, 진도는 없고 이제 올라가면서 쭉 나오죠. 신안 쪽하고 영광 이런 데서. 올라가면 아직 파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파는 1년 내 전국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진도가 끝나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안, 영광, 전북, 예. 충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지들은 많이 있으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거죠? 기온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를 심으셨습니까? 파종 시기가 1, 2월부터죠? 네, 그렇죠. 이제 파종만 하고 1, 2월이 아니고 3월에 파종입니다. 예. 3월에 파종해서 5월에 정식하죠. 예.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 해에는 많이 심어서 다음 해에 또 가격이 떨어지곤 하는데 올해 주변에 보면 다른 때보다 또 많이 심으셨나요? 네, 재배 면적이 지금 많이 늘 것 같아요. 파종들을 많이 하셨어요. 2년보다. 주변에서? 네. 예.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재배 면적, 그러니까 주변에서 농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네네. 걱정이 그런 면에서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올 겨울은 좀 걱정이 되죠. 예. 판로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파 재배 면적이 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까봐 기대하는 건 있거든요. 네. 예. 내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파 가격. 작년에 사드셨던 만큼. 예. 그 정도 파 가격을 네. 네. 예년 정도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측 불가능한 농부 수익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년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좀 정해짐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은데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슨 좀 경매 제도를 보완할 만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는 도메인제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그게 된다고 해서 또 농가들 수익이 보장이 될지 아직 도입은 하고 있는데 예.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농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있는 손정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몇 년째 팥밭을 갈아 엎어야 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는 또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오른 팥값. 농산물 가격에서의 이런 변화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금세 올랐다가 금세 내렸다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 이유가 뭘까요?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물가정보조사부 이동훈 조사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금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팥값이 오르면서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팥테크를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올해 팥값 최고로 올랐을 때가 어느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네, 올해 대파 한 단 기준 최고 가격은 2월 4주와 3월 1주, 2주간 6,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죠? 현재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6,000원보다 1,000원 하락한 5,000원으로 2주 연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파와 함께 그 겨울 동안 가격이 올랐던 양파, 상추 등은 가격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양파 역시 2월 말쯤 한 달 한만 기준으로 8,000원 정도였고요. 예. 올해 최고 가격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정도 비싼데 그 뒤로는 아직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상추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사를 찾아봐도 올랐다는 얘기보다는 떨어져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날씨 때문인 겁니까? 네, 대파는 올해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예.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직접 파를 재배하는 팥테크 열풍도 일으켰고 예. 관련 대파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파 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비단 날씨뿐 아니라 여러 이유가 중첩돼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대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 예. 특히 지난해는 대파 농사가 풍작으로 공급은 충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폭락했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대파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장마에 이어서 겨울철 한파 그리고 폭설로 인해 작황 부진 속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예. 같이 가격이 올랐던 그 양파나 상추 같은 농산물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겁니까? 네네, 비싼 상황입니다. 예. 3월 말쯤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정말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예측된 대로 최근 대파 수입량이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예. 국산 대파도 높은 가격에 대한 기대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대파 작황 역시 회복되고 있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봄 대파가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전에 보면은 배추값이 급격히 올랐다가 불과 몇 주 만에 뚝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가격이 올랐다가도 짧은 기간에 다시 가격이 내려가곤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채소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날씨 등의 이유로 타격을 입었던 생육 환경이 좋아지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짧은 기간 내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합니다. 예. 자, 그 감자나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에서 어느 정도 비축된 물량이 있기도 하잖아요. 양파나 파, 상추도 그렇고 창고 보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쌀, 감자, 생강 등 이런 저장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비축 물량이 충분히 합본의 작물의 경우에는 예.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일명 파동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장기간 보관이 힘든 채소류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될 수는 있지만 당장 가격 변화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농산물은 이렇게 그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데
계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뭐 급란이에요. 몇 달째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이유가 네네. 뭡니까? 지난 겨울에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 예. AI로 인해서 계란 파종이 일어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예. 계란 가격대는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고기, 즉 육계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 사육되고 도축되지만 예. 산란계는 알을 생산할 목적으로 약 5, 6개월 정도 사육 후 산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란기 사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때 이 전년과 비교하게 됩니다만 사실 농사는 환경에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전 해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는 특히 어느 산업보다 지역, 날씨 등 이런 요인에 의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통계청이나 각 연구원 등에서는 직전해와 비교하는 것 외에도 최근 몇 년 혹은 지난 몇십 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또한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 물가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 에그플레이션,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랑 물가 상승이냐는 인플레이션 합성한 단어로 곡물 가격 등 농산물 가격으로 이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지난 기록을 통해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저희는 당장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농산물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기 쉬운 비교 방법으로는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직전에와 비교하는 관점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